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호진 교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또한 오늘 청주 교사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청주교대 이혁규 총장님 그리고 이승민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싱가포르의 초기 교사교육, 신규 연수 및 계속적인 전문적 학습, 지속 가능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입니다. 교사의 경력 전반에 걸쳐서 기술 향상 및 그 전문성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사들의 그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해결하며 학생들에 대한 니즈와 사회 경제적으로 빠르게 바뀌어가는 변화를 따라잡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고 귀한 시간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 불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가 미리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한 그 토킹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강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어떤 것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도리어 그 싱가포르의 교사 교육이 교사의 계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생교육 관점에서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한국의 더 나은 교사 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교사 교육을 위한 그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희망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싱가포르에서 초기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대학이 어떻게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두 번째로 교사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교육 실습의 구조와 평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비교사들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 나가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네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저희 대학의 전략과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교사교육 이후 예비교사가 학교 현장에 그 발령이 나면서 이루어지는 신규 연수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세 가지 커리어 트랙을 살펴본 후에 한국의 교사 교육에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싱가포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싱가포르는 면적이 733 제곱킬로미터 정도이고요. 서울 면적의 한 1.2배 정도 됩니다. 청주 면적이 940 제곱킬로미터니까 그 청주보다 좀 작은 크기의 도시국가입니다. 인구는 560만 명 정도이고요. 2021년 기준 GDP는 요즘 환율이 1불에 한 930원 정도 되니까요. 약 7만 9천 불 정도 됩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또한 모국어는 만다린 중국어, 말레이어, 그리고 인도 타밀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중국인들, 말레이인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왔던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지도에서와 같이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 저희 대학에 부임할 때만 해도 싱가포르의 그 교사 교육이 한국에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네이버와 같은 곳에 이제 싱가포르를 검색해 보시면 제법 많은 교육 관련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에서는 2018년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었고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싱가포르의 사례들이 더 잘 알려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레드 닷, 그래서 빨간 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그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가 이제 물리적 크기는 작지만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작은 나라라고 해서 약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이중 언어 정책의 강력한 기반으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뿐만 아니라 만다린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 타밀어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주변 국가들인 13억 인구인 중국, 12억 인구인 인도, 2,300만의 호주, 2억
7,800만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싱가포르가 작지만 강한 국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경제와 교육 분야에 빠른 성장을 해옵니다. 경제 성장 곡선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곡선과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1964년 독립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이 약 7만 9천 불이니까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특히 싱가포르이 정부가 교육을 국가 건설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리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신문 기사는 2017년에 이제 저희 대학인 NTU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인 NUS를 세계대학 랭킹에서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기사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9,000시간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120개의 논문이 발간되며 1,18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10억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7건의 기술 공개가 일어나고 2명의 교수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일주일간 저희 대학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 매일매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특히 대학을 위대하게 만드는 요인 중 그 사람이 그 중심에 있으며 사람 중에서도 교수, 직원, 학생의 혁신이 이 모든 것들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4개의 큰 대학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대학은 QS 세계대학 랭킹에서 1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크게 의과대학, 경영대학, 인문사회대학, 자연대학 등 8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사교육대학인 NI는 그 중에 하나로서 싱가포르의 모든 초,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유일한 교사교육 기관입니다. NI에는 우리로 이제 비교해 보면 국수사자, 체음미 등의 학과가 배치되어 있고요. 최근 유치원 교육이 이제 초등교육과 연계되어야 하고 마일드한 어떤 증상을 가진 발달이 늦은 학생들도 일반 학교에서 포용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국가의 아젠다가 채택되면서 유아 및 특수교육과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사 및 학생들의 그 멘탈 건강 및 웰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심리학과가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12개 학과에서 10개 학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아시아 언어 및 문화, 영어 교육, 인문 및 사회과 교육과 교육공학 및 평가, 수학, 과학, 체육교육, 교육정책, 교육과정 및 리더십, 심리학 및 아동 인간 발달, 그리고 미술 및 음악 교육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검정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각 학과의 교수진 숫자입니다. 303명의 교수들이 NI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NTU에서는 약 80개국에서 온 3만 3천여 명의 학생들과 4,300명의 교수 및 연구진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NI의 이제 조직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크게 6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대학이 이제 특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대학은 특히 교무처의 수업팀과 학생처 업무가 합쳐져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처럼 교무처의 수업팀과 학생처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그 오피스 오브 티처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교사교육처와 같은 부서가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그 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OER이라고 해서 오피스 오브 에듀케이션 리서치인데요. 교육연구원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OER에는 그 화면 상단에서와 같이 6개 연구 분야의 48명의 전문 연구진이 교수님들과 동일한 지위로 교육 관련 지식 생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NI는 그 교수 및 연구진의 역량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도 무척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할 때 전략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NI의 핵심 역할은 초기 교사 교육, 학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위 과정 및 전문성 개발, 대학원이고요. 교육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봉사와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NI에는 그 NI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그 부서를 따로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UAE의 아부다비와 같이 그 교사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에 교사 교육 대학 설립을 돕고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대학원과 세계 형태 학부 수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좋은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배치된 이 사진의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싱가포르 교사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담임과 교과 담당 등 기존의 업무 외에 보건교사로, IT교사로, 그리고 사회봉사자로 1인 다역을 신속하게 수행하면서 의료진 못지않은 큰 기여를 하였고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서포트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수고를 국가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이와 같이 중요한 교사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싱가포르 교사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사가 국가 인재 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손에 싱가포르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사 교육 및 교사의 질 관리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니 싱가포르 사회 및 학부모도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로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가치가 결국은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학습되고 전달된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그리고 저희 대학 NI에서 어떻게 초기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와 예비 교사 선발 및 양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에는 초기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다양한 학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맨 위에 4년제 초등 또는 중등 교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일반 대학 졸업 후에 16개월 또는 체육교과는 2년제, 논문을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준 석사과정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는데요. 초등 또는 중등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월에서 2년제 초등 또는 중등 교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전 이제 2년제 교육대학의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사가 되는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에 있는 중학교 졸업시험인 5레벨 점수가 있는 지원자들은 8개월에서 2년제 초등 또는 중등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미술, 음악, 모국어, 우리로 치면 이제 국어, 특수교사 및 상담교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험인 A레벨 점수가 있는 지원자들은 4년제 초등 또는 중등, 그리고 JC라고 해서 주니어 컬리지 교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그리,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는 포스트 그래주에이트 디플로마 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그 PGD 과정이 16개월에서 2년의 과정으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 교육을 심화로 이수한 후에 그 PGD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초등, 중등 또는 JC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한 PGD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평가가 좋아서 지원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이에 맞춰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표는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의 시간 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지원 기간, 인터뷰 기간, 훈련받지 않은 계약직 교사의 복무 기간, 이것은 뒤에서 좀 더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마침내 저희 대학에 NI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는 대학이 예비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교육부가 예비교사를 선발합니다. 선발 기간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작년 3월에 지원한 학생들이 모든 선발 과정을 거쳐서
올해 7월 또는 12월에 저희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교육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대학 입학 시험 점수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교내 클럽 활동 및 스포츠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조건 군대에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군대에서의 활동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요. 교육부 인터뷰는 교장 선생님이 포함된 교육부 직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술고사,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에 대해 화면에서와 같은 심플하면서도 필수적인 질문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부 인터뷰와 더불어 입학능력 시험을 따로 치르는데요. 일반 학과 지원자들의 경우 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어와 모국어 시험을 따로 보게 됩니다. 체육교육과 지원자들은 이제 민첩성 테스트, 배드민턴, 볼 소유 게임, 체조, 수영 등 5개 종목의 실기 시험을 봅니다. 이 모든 종목들은 화면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과 교육 과정에 기초하여 필수 과목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과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매년 매 7에서 8년마다 교육 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요. 최근까지 적용되고 있는 2014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체육 교과에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아웃도어 교육이 포함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이제 했었는데요. 야영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수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웃도어 학습 센터가 권역별로 있어서 그곳에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계약직 교사의 형태가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데요. 싱가포르는 교육부 인터뷰와 입학 능력 시험을 치른 후에 교육대학 입학하기 전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훈련받지 않은 계약직 교사로서의 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계약직 교사 기간을 거치면서 내가 정말 교육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나에게 정말 교사로서의 콜링,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들을 밀착해서 그 멘토링하는 중간 리더급의 교사들이 있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의 인성은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인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교사 교육은 역사가 이제 깊은데요. 독립 훨씬 이전부터 1950년도에 Teachers Training College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Institute of Education과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이 합쳐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NI로 1991년에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73년에 교사 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싱가포르의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교사 양성을 책임져 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고 교사 교육이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세계적인 교사 양성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정부의 교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싱가포르의 수석 장관을 하고 있는 티오 장관은 2001년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그 NI는 미래를 대비한 교육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비교사 훈련과 현직 교사의 전문성 업그레이드를 통해 강력한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이며 무엇보다 교육부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교사 교육의 중요성, 교사의 질 관리는 화면에서처럼 이제 통큰 재정적 지원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사의 실패는 곧 교육의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사들은 이제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고 있고요. 수업 교재 구입비가 지급되고 매달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각 학과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수들을 채용해서 그들의 지식은 물론 지혜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필수 역량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뭐 이렇게 한 8개 국가에서 온 30여 명의 교수,
그리고 16명의 전임 연구원 그리고 행정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NI 전체에는 한 900여 명의 교수, 전문 연구진, 행정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사들이 NI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교육학, 교육과정, 교과교육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봉사활동, 일반 선택 그리고 교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교육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럼 교육 실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우선 10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 실습의 스케줄입니다. 보통 교수 1명당 2명에서 3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요. 우선 실습 전 협의라고 해서 지도 학생과 미팅을 갖게 됩니다. 미팅에서 이제 제 지도 학생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와서 그동안 어떤 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하면서 티칭을 했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철학이 무엇이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전인 교육을 완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여러 과목 중에 왜 체육교육을 선택했으며 그동안 NI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도교수와 함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표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제가 이제 제 학생이 실습 나가는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방문해서 인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배치가 난 후에 실습 부장에게 저에게 했던 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학년의 수업이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지고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을 학생들을 수업에 동기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10주 실습의 경우에 제가 2번의 공식 수업 참관을 나가게 됩니다. 제가 나간 후 현장의 교과 실습 담당 교사도 따로 그 학생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고요. 참관 후 평가 및 피드백 서류는 저와 학교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성적을 내는 이제 파이널 평가 미팅 전에 이 학생이 제일 높은 등급이 이제 탁월 등급인지 아니면 탈락 등급인지 우선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제가 최종 성적을 내지 않고 보류한 후에 저희 대학 이제 실습 담당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교수가 이 학생이 정말 탁월 등급인지 탈락 등급인지를 다시 수업 참관을 한 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 탈락이면 그 실습 점수가 만약 탁월이면 그 실습 점수가 나중에 신규 학교 채용될 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약 탈락 등급이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또다시 탈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지원금과 등록금을 교육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파이널 평가는 학교장, 부교장, 저 그리고 실습부장이 함께 협의해서 성적을 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 실습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실습을 마친 후에 교수는 모든 서류를 교사교육처에 제출하게 되고 지도 학생과의 실습 후 협의해서 실습하는 동안 무엇이 좋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들은 후에 피드백을 주는 세션을 갖는 걸로 교육 실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사 양성 시스템에서 이 교육 실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싱가포르는 4가지 형태로 교육 실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4년제 학부생의 경우 총 4번의 실습, 2주, 5주, 5주, 10주 이렇게 해서 총 22주의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PGD 과정은 Teaching Practicum 1, 5주, Teaching Practicum 2, 10주 이렇게 해서 15주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2번의 수업 참관에 대한 평가서는 화면에서처럼 이제 수업 준비, 실행, 평가 및 피드백, 긍정적 교실 문화 항목에 대해 코멘트를 하게 되고요. 교사의 전문성 및 태도와 관련해서 학생 중심 가치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교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교과 관련 행사들에 얼마나 잘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들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교육 실습만큼 교사가 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I에서는 그 예비교사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리더십,
교환학생 및 국제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학과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우리의 코치로서 공동체, 우리의 파트너로서 그 인더스트리, 그리고 우리의 교실로서 세계라는 주제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이제 우리의 코치로서 공동체 프로그램의 하나인 그 게슬의 그 지도 교수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무위탁 양로원과 직접 컨택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할머니들과 이제 그림판 제작을 했고요. 양로원 한쪽 벽면에 아직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 빨간 원이 이제 저이고요. 덮개를 벗기는 이제 제막식을 함께 하면서 축하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할머니들 중에는 사실 100세가 넘는 할머니들도 꽤 계셨고요. 학생들은 이제 그들과 소통하면서 싱가포르의 이제 현재가 이제 개척자들과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 있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제 전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왔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왔고 왜 그 일들을 이루는데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배웠다고 하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교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화면 왼쪽 상단과 같이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리더십을 기르는 이제 소금 프로젝트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균형 잡힌 정보의 중요성과 인간애를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포트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편안한 곳에서 그 문지방을 넘어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학습센터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진이고요. 이 화면은 이제 빌드라고 해서 또 다른 리더십 프로그램으로서 교사가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사실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있으면 학생 지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교육 분야의 이제 담장을 좀 넘어서서 한 학생은 사실 사설 그 랭귀지 센터에서 인턴으로 임시 근무를 했었고요. 병원에서도 임시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물원에서 인턴으로 임시 근무를 하면서 리더십을 길렀던 내용이고요. 농장에서 근무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인솔해서 한 번씩은 마주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은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저희 대학의 전략적 비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I 전략적 비전인데요. 이것은 Life Long, Life Deep, Life Wide, 그리고 Life Wis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소개했던 활동들은 국제적, 경험적 학습인 Life Deep과 관련이 있고요. 학습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 세상을 다루는 Life Wide, 그리고 가치, 교훈 및 인성을 배우는 Life Wise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식, 자질, 능력 등 Life Long에 대한 부분도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NI에서는 매년 졸업 직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준비 서베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 및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주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서베이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베이를 통한 결과는 대학에 보고가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사 전문성과 어떤 연관성을 띄었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교사 교육 이후에 예비 교사가 학교 현장에 발령이 나면서 이루어지는 신규 연수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3가지 커리어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계속적인 교사의 전문성 학습 및 발달은 그 교사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30여 년 이상 지속되는 교사로서의 삶에서 마주해야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제 말씀드렸듯이 NI 입학 전에 계약직 교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치면 NI에서 4년을 보내게 됩니다. 현장에 발령이 나기 전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빨간 점 2개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규 연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초임 발령 교사 연수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신규 연수 때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 프로그램 및 활동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비 교사들이 이제 현장에 교사로 배치되기 직전에 특수학교에 이렇게 가서 수업 참관 및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증상이 이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학습 발달이 늦은 학생들을 일반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봐야 학생들을 알 수 있고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신규 연수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한 초임 발령 교사들은 각 학교별로 멘토 교사와 긴밀히 협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싱가포르이 한 학급에 경력이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 이렇게 2명의 담임이 일반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삶에서 교사 재교육 및 중간 단계의 리더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이 교육부와 함께 대학원 학위과정과 그리고 연수를 통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연수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약간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교사가 되면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3가지 트랙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로 비교해 보면 티칭 트랙이 조금 특별합니다. 평교사 트랙으로서 4가지의 직급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수석교사제 같은 것인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수업을 아주 잘하는 교사가 학교에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제 교육연수원으로 파견이 돼서 아예 그쪽으로 출근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수업 개발 및 그 워크숍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학교의 교사들과 나눌 수 있도록 거점 학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교육연수원이 이제 수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에게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쿨 리더십은 말 그대로 교과부장, 학년부장, 교무부장, 부교장, 교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트랙이고요.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교육감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장학사, 장학관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력이 오래된 아까 이제 총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평교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장학사로 나갔다가 다시 교감이 되고 또 교장이 되셨다가 또 장학관도 되었다가 하는 등의 이제 약간은 그 직급의 특성과 다른데 좀 섞여 있는 이런 제도들을 한 번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칭 트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요. 각 직급별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와 자격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씨가 좀 작은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원본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티칭 트랙에서 승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하는 중요한 것이 멘토로서의 역할입니다. 시니어 교사는 이제 초임 교사를, 리드 교사는 시니어 교사를, 마스터 교사는 리드 교사를 멘토링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 멘토링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배움의 폭을 넓히고 기존의 관행 및 고정관념을 깨는 챌린저의 역할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습 공동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학습자의 역할이 2번째입니다. 그리고 멘티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멘티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그에 따라 적절한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코치로서의 또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코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념 정립을 잘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방향을 잘 제시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의 역할로서 질문을 잘 만들어내고 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총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공동 지리자 및 평가자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의 티칭 트랙에서 하는 멘토의 역할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입니다. 저는 그 한국의 교사 교육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보고자 했는데요. 사실 발표 중에도 여러 좋은 고민해 볼 만한 지점들과 제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이제 교육부에서 좀 지원해 줄 부분과 교사 교육 대학 및 학교 현장에서 협력해야 할 부분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모든 교육 관련 업무에 최고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매년 해당 교육청의 학교장 및 부교장을 모시고 한 해 예를 들면 해당 교육청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에 대해 공개적인 공식 행사에서 자세하게 스피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참고로 교육부에서 업무 계획 세미나를 개최해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매년 1시간 30분 정도 스피치를 하는데요. 그때 우수 학교 및 교사들에 대한 시상식도 이루어집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교육부의 방향에 대해 부장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며 부장들은 이제 부서별, 학년별 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은 교육대학과 연계해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부교장급 선생님들을 교육대학에 파견해서 교수로서 교육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예비교사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는 이제 티칭 펠로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저희 학과에는 현재 4명의 학교 현장 교사들이 교수로서 저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3년 정도 되고요. 잘하면 이제 4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이 계속적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사들의 트랙을 좀 명확하게 재조정하는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엊그제 충북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한 2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했었는데요. 많은 경력이 있는 평교사 분들이 좀 목적을 잃고 교직을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교원 평가의 항목을 좀 더 정교하게 좀 디테일하게 손을 봐서 그에 따른 보상을 보너스로 확실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지속 가능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그 교육부, 교육대학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강화된 그 파트너십 모델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그 교육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고요. 매년 전 세계 수많은 대학 및 교육 관련 기관들에서 교육 전문가 및 핵심 관계자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배워가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교육에서 싱가포르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교사 양성 시스템의 성공은 교육부,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건실한 교육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교육대학,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며 그리고 각급 학교들, 학생들의 그 학업 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는 등 이와 같은 3자 간의 파트너십과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MOE가 최근 싱가포르 교육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방향의 몇 가지 주요 초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돕고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교실에서도 배울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정을 북돋아주고 싱가포르 국민으로서 세상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가치와 관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엄격한 윤리적 기준, 능력주의, 포용성
팀워크 등을 심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성 및 세계 시민 교육에서 강조하는 부분들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요한 교육에 교사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싱가포르는 이러한 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이 앞부분에 그 NI, 그러니까 이제 교사교육대학하고 그 일선 학교들이 이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빼뜨렸는데, 제가 잠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교육 실습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이제 지도 및 평가가 실습 학교와 협력해서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가 이제 교사의 이렇게 멱살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뭐 점점 뒷짐을 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학부모를 학교의 중요한 파트너로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천명하고 지위를 부여해서 학생들의 이제 학습 성과 및 결과를 학부모와 이제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한 장학관님으로부터 중학생 자녀가 이번에 성적을 받았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 성적표에는 정말 자세한 학습 여정들이 다 드러나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간에 서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 간에도 그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움은 교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평생교육 관점에서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좋은 학습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좀 빼먹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제가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대학 그 방문자 학습센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 리콴유 초대 총리가 1966년에 그 스피치했던 말을 빌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삶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무엇을 주고 싶어 했던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